이 디퍼시트에 대한 개념이 실은 그 부동산 법적으로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일부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레임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에이플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 브라이언 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 다가오네요. 네. 네, 되게 우아스럽게 저희가 저희 채널 그 베이스, 기본적인 그쵸. 그 인포메이션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를 찍겠지만 오늘 우선 첫 번째 타자는 네. 그 분양. 네. 분양에 대해서 혹시 아주 간단한 그렇죠. 베이직한 인포메이션들을 그쵸. 준비해 드리려고요.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양이 뭐냐? 분양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프리세일, 뉴 컨스트럭션, 아직 안 지어져 있는 집을 파는 거를 거의 분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우선 이 분양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그 GST죠. GST는 이제 5% 해서 페더럴 이제 텍스인데 새 집을 구입하실 때만이라고 우선은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또 뒤에 가서 이제 리세일을 말씀드릴 때는 약간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우선은 5% GST인데 이게 그냥 모든 집에 그냥 5% GST는 아니세요. 왜냐면은 35만 불까지는 리베이트가 또 있으세요. 그 컨디션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렌트로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자세한 리베이트는 원래는 회계사님하고 그 상담 받으시는 게 저희 법적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지만 또 5% GS가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45만 불부터는 풀 5% GS가 다 적용이 됐고 35만 불에서 45만 불까지는 그 캘큘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리베이트가 틀려지시고 35만 불까지는 원래는 그 5%에서 36%를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취득세죠. 이제 Property Transfer Tax라 그래서 PTT인데 PTT는 아시다시피 밴쿠버의 모든 집 거래 분양이 아닌 리세일도 다 적용이 되지만 서로에 대한 룰이 약간 틀립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프리세일에 대해서는 이게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전쯤에 아마 이 룰이 들어왔는데 75만 불까지는 PTT exemption,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제가 만약에 이 집을 구입해서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하고 또 렌트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입주하시기 마지막 12개월을 BC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GS는 아까 말씀드린 GS는 그래도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PTT는 이제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 75만 불에서 80만 불까지는 이제 또 금액에 따라서 포션이 틀려지세요. 80만 불부터 무조건 다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이 취득세가 되게 재밌는 게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 5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이 금액이. 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2001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22만 5천 불이었는데 이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50만 불까지 올랐죠. 그렇지만 분양으로서는 아직도 75만 불에서 80만 불 사이 까지는 이제 partial exemption이 있으시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 이제 리세일하고 제일 큰 차이점인 GST. 취득세도 똑같이 있지만 그냥 금액이 틀리고 information exemption requirement가 약간 틀린 거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디퍼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디퍼시트에 대한 개념이 실은 그 부동산 법적으로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일부지세요. 원래는 리세일 같은 경우는 본인 익스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계약금이거든요. 계약에 대한 리퀘어먼트 중에 한 개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리세일 같은 경우는 이제 5%로 제일 많이 잡지만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훨씬 금액이 커지죠. 왜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쉽게 룰로 이제 잡으실 수 있는 게 완공 날짜가 길으면 길을수록 계약금이 더 높은 걸로.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완공 날짜가 3년에서 6년 사이니까 웬만한 데가 20%에서 25%를 제일 많이 계약금을 걷어갔는데요. 요새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제 이자도 높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약간 깎아드려서 그래도 저희가 제일 흔히 보는 게 15%에서 20%. 대부분 이건 또 반대로 가시는 게 집 사이즈가 작을수록 계약금이 더 높아지시고요. 왜냐면 그 구입 가격 자체가 더 적다 보니까 계약금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60만 불에 대한 20%와 80만 불에 대한 15%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세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똑같이 떨어지죠. 이제 10여만 불씩. 그러면서 이제 집이 커질수록 계약금이 오히려 15%.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 이하로 떨어지는 건 제가 아직 못 봤고요. 특히 빌딩 퍼밋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완공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10% 저희가 제일 많이 보고 있죠. 15%를 보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순서는 계약금을 내셔야 되는 순서는 대부분 계약하실 때 오늘 저희가 유닛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 그럼 5%를 제일 저희가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구입 가격의 5%. 오리지널 구입 가격으로 제일 많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50만 불짜리 사셨는데 파킹을 뭐 4만 불도 주셨다. 그러면 54만 불이 돼서 거기서 5%가 아니고 50만 불 자체에 대해서 5%. 계약이 그렇게 되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리세션 피리엇이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5%가 다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4개월에서 6개월 계약하신 날부터 그때 또 5%가 들어가세요. 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BC 법 안에서는 그 분양에 이제 건설을 할 때 계약금을 받는 게 빌딩 퍼밋이 나오기 전까지 10%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1년 안에 보거든요. 빌딩 퍼밋을 받는 때까지.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또 5% 내지 또 10%를 받는데, 총 정리를 하면은 이게 다 계약하는 날짜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5%, 그 다음에 4개월 내지 6개월 안에 5%, 1년 뒤에 또 5%. 근데 대부분 그게 1년 아니면 빌딩 퍼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팔리는 프로젝트들은 빌딩 퍼밋이 좀 더 빨리 나올 때도 있습니다. 9개월, 10개월쯤에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 더 미뤄져서 14개월 내지 16개월로 지나가는 데도 있고, 그때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계약금을 대부분 그 날짜부터 6개월 내지 1년 뒤에, 총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있어요. 결국에는 길수록 계약금이 더 스트레치되고, 짧을수록 계약금이 좀 더 빨라지고, 빌딩 퍼밋을 받은 다음에는 계약금을 자기네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뭐 한 2% 내지 뭐 5% 정도 약간 더 깎아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남아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죠. 빌딩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총 건물의 60% 내지 80%까지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포짓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분양하고 리세일이 또 되게 큰 차이점 몇 가지가 있죠. 네, 이제 분양이라는 거는 future value를 사는 거고, 미래에 컴플리션 하는 빌딩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완공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한 120일 전에 은행에 가서 파이낸싱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당시에 금리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새로 주요 은행에서 시작한 것들이 분양권에 대해서 최대 4년에서 5년 전부터 미리 승인을 내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메이저 뱅크, RBC, TD, CIBC, BMO 이렇게 4개 은행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미리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요. 단점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너무 먼 시간을 개런티 하다 보니까, RBC는 최대 5년까지 개런티를 하다 보니까 높은 금리로 승인을 해준다는 단점이 있는데, 다만 완공 시에 가서 만약에 시중의 금리가 더 좋다면 금리는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가 모두 다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신용과 인컴이 좋은데 앞으로 비즈니스를 접을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 은행에 가셔서 미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짓이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5%까지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내가 80% 모기지가 퀄리파이 한다고 하시면 들어야 되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있을 거고요. 75만 불에서 80만 불까지 부분적으로 1년 거주하시는 조건으로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 80만 불부터는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 취득세가 있어야 될 거고요. 보통 1금융권에서는 GST는 Purchase Price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만 불짜리 분양권을 샀다고 하면 84만 불의 감정평가가 통과를 하면 그거에 대한 20%가 이제 이미 납부한 계약금 플러스 내 통장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모기지 승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컴하고 크레딧하고 다 체크를 하고, 만약 퀄리파이 하신다면 미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8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은행에 가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완공 때 갔는데 내가 모기지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파실 수 있는 그 어사인먼트 라는 조건이 있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조건이 써 있는데요. 어떤 건설사는 어사인먼트 허락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설사는 허락을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건설사에서 조건을 허락을 해준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건설사에 들어가는 어사인먼트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을 마켓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어사인먼트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마스터 커뮤니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때는 건설사에서 좀 쉽게 허락을 안 해주거나 어사인먼트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고 광고를 못하게 해서 자기네 물건들하고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사인먼트 하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클로징이 어렵다, 모기지 승인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컴플리션까지 가지 않고 어사인 할 수 있는데, 뭐 마켓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캐피럴 게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데 100% 오른 금액이 다 내 인컴으로 잡히고 그거에 대한 인컴 텍스를 내셔야 된다는 고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사이먼트 피가 동반이 되고 부동산을 사용을 하시면 부동산비가 들게 됩니다. 만약에 분양권을 받으셔서 컴플리션을 하시고 1년 동안 거주하시게 되면 이 캐피털 게인 텍스는 없게 됩니다. 어사이먼트로 팔 경우에 입주하자마자 빈집으로 팔 경우에 1년 이상 렌트를 줄 경우에 세금이 다 달라지고 많게는 50% 캐피털 게인은 50%부터 적게는 0원까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회계법이라는 게 블랙 앤 화이트이 아니라 퍼스널 프로파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 이상 다 렌트를 프로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 프로퍼를 사서 1년 만에 계속 파는 패턴을 보였다면 또 100%다 텍스업을 할 수 있다고 캐피털 게인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회계사님하고 내가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어사이먼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모든 세금 관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계사님과 아니면 네. 심지어는 변호사님과 공증인님과 같이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세금들이 있다는 거. GST, 취득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스만 하시게 되면 이제 캐피털 게인스 텍스, 뭐 비즈니스 인컴 텍스 뭐 이런 것들, 밴쿠버에 있으면 MT 홈 텍스까지 이런 세금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알맞는 조건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콘도를 완공을 했는데 2.79에 금리를 미리 받아놔서 그 당시에는 그게 한 1% 정도 시중보다 높은 금리였지만 현재 굉장히 좋은 금리가 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승인을 받아놨던 게 정말 일석이조로 너무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 모기지를 미리 알아보시고 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꼭 알려드리고 어떻게 보면 싶었습니다. 분양을 통해서 되게 저렴한 네. 금리를 확보하셔서 그쵸. 그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렌트비는 올랐는데 또 금리는 낮은 금리로 가져가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호재였습니다. 분양의 되게 장점도 많지만 네. 이제 뭐 단점도 다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거를 사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구조나 전망이 조금 많이 틀리거나 플로우 플랜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내가 미스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디벨로퍼로 퀄리피케이션을 많이 해서 잘 하셔야죠. 네, 저희가 추천하는 디벨로퍼 위주로 항상 판매를 진행을 하고 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셔도 그 디벨로퍼 프로파일이 안 좋거나 없으면 손님들한테 비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단점은 내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렌트 노티스도 주고 내가 있는 집도 팔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날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컴플리션이 있지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 조금 빨라지거나 더 많은 케이스는 늦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건설사에서는 통상적으로 2주 노티스를 주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언제 지어질지 100% 예측할 수가 없어서 한번 어쩔 때는 부득이하게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점 좋게 그쵸. 말씀해 주셨네요. 제일 힘든 게 그 날짜 맞추는 거. 그렇죠. 리세일에서 팔고 사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딱 그 컴플리션 날짜, 포세션 날짜 뭐 딱 정해가지고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데 이 분양이 네. 되게 힘들어요. 집을 파셔야 되는 케이스에는 그때 가서 조금 골치 아프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이고 제가 네. 봐도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분양의 제일 큰 장점은 음. 새 집이잖아요. 네. 자동차도 유스카를 사신 분도 있고 새 차를 그쵸. 사시는 분도 있는데 새 집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집도 깨끗하고 워런티도 있고 뭐 사소한 것도 고장나는 거 다 공짜로 이제 다 수리해주고 집도 깔끔하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쵸. 벽 페인트 같은 거 다 깨끗하고 그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한 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 시간을 번다는 거. 이게 부동산을 사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봐서는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모기지 퀄리피케이션이 좀 힘드시거나 다운페이가 좀 부족하셔도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부터 계약금만 준비되어 있으시면은 사셔서 투자잖아요. 이것도 그쵸. 결국에는.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예쁘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퓨처 밸류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래에 완공되는 집을 사는 거고 자동차와 컴퓨터처럼 굉장히 퓨처 테크놀로지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지금 지어지는 것들은 다 뭐 힙펌프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앙 냉난방으로 돼 있고 모든 이 파킹 스토리 다 EV 파킹 스토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빌딩 코드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훨씬 더 진화된 집을 사는 거고 분양가가 사실은 시세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완공때 가면은 5년, 6년 가는 프로젝트들은 특히 시세보다 많이 싸게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롱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이낸싱이 안 되시더라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분양 투자를 받고 모기지 브로커님하고 상담한 후에 2년 동안 인컴을 어떻게 맞춰서 보고하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제 인컴을 가져와서 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또 시간을 벌고 모기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생 깊게 받은 게 테크놀로지 네. 업그레이드 되는 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새 새로 나온 집들 캐비넷 안에 들어가는 뭐 그 선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역시 분양이 절대 나쁜 초이스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뭐 누구보다도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금만 있다고 부탁되고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그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내가 실현 가능한 예산 안에서 분양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적게는 뭐 5%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만 넣고서 퓨처 밸류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한테는 가장 손쉬운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 분양권을 사놓으면, 집은 주택은 하나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2개의 주택을 소유한 효과를 장시간에 걸쳐서 가져올 수 있어서 2개의 밸류가 오르면서 내 집 하나 올라도 이사갈 때는 마찬가지인 그 시츄에이션을 조금 극복할 수 있어서 저는 분양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점을 잘 알고 계시되 장점을 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 부동산하고 같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100% 신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그냥 트렌드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조금 슬로우 다운 했을 때 분양권을 사시는 게 굉장히 좋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완공 때. 그래서 지금이 굿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많은 다양한 초이스들이 마켓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딜도 많으니까 그거를 저희들하고 같이 연락하셔서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팀, E4M 프라임 리얼티, 저희 약간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많은 분양 사업들과 또 특히 또 세일스 팀들과 마케팅 팀들, 심지어는 인맥 관계를 그쵸. 계속 하고 있고요. 자주 만나면서 이제 저녁도 먹고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좋은 유닛을 또 좋은 인센티브로 물건을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 거고, 그런 말씀을 또 드릴 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되게 저희의 큰 베커 중에 한 명이 브렌트우드에 이제 또 2차 분양이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건데, 요게 지금 공식적으로 모든 퍼블릭한테가 오픈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 미정이에요. 그 분양 시장 날짜는. 그렇지만 1차 분양을 도와드렸던 VIP 부동산, 저희 같은 부동산들한테는 2차 판매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인포메이션 나가는데, 지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브렌트우드에 있는 고층 아파트,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올해 가장 인기 많았던 프로젝트죠. 네. 정보 나오는 대로 네. 저희가 또 다 드리고, 네. 또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면 먼저 연락 주시면은 상당히 빨리 움직일 거거든요. 네. 다다음 주부터 네. 그 VIP 부동산들은 네, 네. 다음 주부터 심지어는 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보 다 준비해서 정리해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very first access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기 네. 조심하시고, 네. 첫째 주에 11월 마켓은 어땠는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또 촬영해서 찾아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A 프라임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